강신의 필름입니다. 강신의 필름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저명한 글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것이 신문, 사설, 칼럼이든 아니면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글이든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전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설을 하나 골랐는데요. 미일독 공장혁명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기득권 노조의 발목이 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성 기득권 노조의 폐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 어쩌면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기득권을 켜켜이 지키고 싸워온 이 대기업, 공기업, 강성 노조들이 여전합니다. 그리고 또 민주노총은 말이죠. 지금 집단 운송 거부, 화물연대 파업이 실패한 데 대해서 나름의 타개 전략을 짜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말이죠. 산업 현장 곳곳에는 여전히 기득권 노조의 장벽이 견고하고 심지어 공장혁명, 스마트 팩토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기차 공장을 둘러싼 현대, 기아차의 사례가 아주 상징적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25년 만에 국내 공장 건설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노조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전기차 전환으로 대규모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인데 한국의 경우엔 이 노조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생산 라인 전환조차 표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에 따른 인력 구조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3만여 개의 부품들이 들어가는 내연 엔진 차량에 비해서 전기차는 부품 수가 40%가량이 적습니다. 미국의 포드와 다국적 기업, 스텔란티스, 그리고 독일 자동차 기업들 모두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고용 감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나 미래 모빌리티 인재 채용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 산업뿐이 아닙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사활을 거는 국가는 말이죠. 미국, 일본, 독일 전부 그렇고 이 선진국들은 모두 지금 스마트 팩토리에 정말 목숨 걸었습니다. 여기에서 뒤처지면 사업 구조 혁신은 물론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할 게 뻔합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 생산 인력 없이 기계와 로봇만으로 가동되는 무인 공장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독일 메르세덴츠 벤츠의 스마트 공장 팩토리 56은 아예 자동차 조립 공정의 상징인 컨베이어 벨트를 400여 대의 자동 무인 운반 차량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즉 컨베이어 벨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거를 자동 무인 운반 차량, 즉 로봇이 한다는 겁니다. 지금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체가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노조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공장 혁명 과정이 강성 기득권 노조에 의해 가로막힌 현실을 하루빨리 타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불법 행태의 종지부를 찍었다지만 이것은 작은 성과일 뿐입니다. 전반적인 노소관계의 정상화를 시도할 때입니다. 제조업 혁신 흐름에 맞춰가지고 노동개혁이 이루어져야 한국 경제도 미래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 동의를 받아가면서 그야말로 이 산업 구조 조정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노조가 말이고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야말로 계속해서 불법 파업하고 그리고 발목 잡기 하는 거 이거 완전히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4조 1천억 정도의 피해가 났다는 겁니다. 이거 구상권 청구해야 되고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세계에는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공장 혁명을 진행 중이고 서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만 말이죠. 손 놓고 있다가는 그야말로 다 망합니다. 지금 내연 엔진 차량을 전기차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내연 엔진 차량 그런 어떤 과거에 머물러 있다가는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을 못해가지고서 전기차 시스템으로 빨리 변경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현대차고 뭐고 기아차고 뭐고 완전히 날아갑니다. 여러분, 설마 그렇겠어? 아닙니다. 옛날에 말이죠. 한때 소니가 말이죠. 일본이 세계 전자시장을 주름잡았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소니 흔적도 없습니다. 거의. 또 한때 말이죠. 코닥 필름이라 해가지고 필름으로 떼돈 번 회사가 있었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필름 더 안 쓰죠? 그렇습니다. 네온 엔진 차량 그야말로 독일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갖고 노력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현대차, 기아차 좋은 엔진 만들었습니다. 좋은 차량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출 많이 했습니다. 국가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대입니다. 전기차로 바꾸지 않으면 결국 다 망합니다. 그러면 공장, 스마트 팩토리 완전히 혁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조가 공장 혁명하는 거, 인력 줄이는 거 전부 다 방해해가지고 만약에 자동 시스템 못 만들고 사람들 구조조정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사라지겠죠? 그럼 자동차 산업 사라지면 한국 뭐 먹고 삽니까?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말이죠. 이제 완전히 무인 그런 생산 공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해가지고 노조가 발목 잡아가지고 또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살아남겠습니까? 지금은 혁명입니다. 지금은 팩토리 혁명입니다. 공장 혁명입니다. 해내야 됩니다. 민주노총이건 다른 노총이건 이 노총이 말이죠. 이렇게 회사 발목 잡는 거, 한국 국가 발전 발목 잡는 거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미, 독, 일 전부 다 지금 공장 혁명 경쟁 중이다. 그런데 우리는 노조가 지금도 발목을 잡고 있다.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그야말로 우리가 운동화 끈을 다시 맬 때입니다. 지금은 세계가 지금 완전히 다른 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여기서 뒤처지면 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자, 당국계 말씀드립니다. 화물연대 파업, 뭐 다른 파업, 이건 파업 더 이상 용인해서 안 됩니다. 불법 파업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파업으로 노조가 말이죠. 이렇게 회사의 발목을 잡는 거 더 이상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